선생님, 그 비싼 꿀 지금 폴폴 끓는 물에 넣으시려는 겁니까? 그러면 뱃속에서 독이 됩니다. 선생님, 지금 댁에 있는 그 달콤하고 귀한 꿀단지 혹시 매일매일 선생님의 건강을 갉아먹는 도구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만 믿고 몸에 좋으라고 비싼 돈 들여 사오신 그 꿀이 사실은 선생님의 위장을 망가뜨리고 영양소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나 보다, 요즘 기력이 없어서 배가 자꾸 아픈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그 증상들, 사실은 노화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아침 선생님이 드신 꿀과 이것의 치명적인 만남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도 선생님의 평안하고 품격 있는 건강을 위해 가장 정직한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기운 차리려고 한 스푼 크게 떠먹고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 대신 넣어서 요리하기도 하는 이 황금빛 액체. 선생님께 꿀은 단순한 감미료 그 이상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상비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천하의 명약도 짝이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사람을 해치는 극약이 됩니다. 모르고 드셨다가는 꿀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효소와 미네랄이 내 몸에 흡수되기는커녕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뱃속에서 가스를 뿜어내며 전쟁을 일으킵니다.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심한 배탈로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급성 식중독에 준하는 통증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특히 위장벽이 얇아지고 면역력이 예민해진 우리 선생님들께는 이 상극 음식과의 만남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꿀을 드시고 나서 왠지 모르게 속이 부글거렸거나 이유 없이 명치 끝이 답답했던 경험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을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범인은 바로 선생님의 식탁 위에 아주 가까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의 경고부터 현대의학의 증명까지 선생님의 꿀단지를 진짜 보약으로 되돌려줄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TOPO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선생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으슬으슬하니 감기 기운이 도는 날 아침 식사를 거르고 따뜻한 꿀물 한 잔에 두유 한 팩을 챙겨 드셨던 적이 있으시지요? 혹은 입맛이 없어 식사 대용으로 삶은 달걀이나 두부 샐러드에 꿀을 듬뿍 뿌려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선생님의 속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점심도 제대로 안 먹었는데 괜히 배가 더부룩하고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치 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서 소화제를 찾았지만 속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고 하루 종일 묵직한 불쾌감이 선생님을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지만 선생님, 그것이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이기만 할까요? 그날 드셨던 꿀과 함께 뱃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문제의 시작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께서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챙겨 드시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니 콩, 두부, 두유, 우유 같은 단백질 식품을 의식적으로 챙기시게 되지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과 함께 꿀을 드시는 순간 선생님의 위장은 상상도 못한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위산과 만나 1차적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꿀에 다량 함유된 유기산이 끼어들면서 이 과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유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하얗게 덩어리가 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뱃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꿀의 산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 부드럽게 소화되어야 할 음식물이 마치 돌덩이처럼 몽글몽글하고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음식물은 위장에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오랜 시간 머무르게 됩니다. 위장은 이 돌덩이를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위산과 소화액을 뿜어내고 격렬하게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께서 느끼셨던 그 답답한 속쓰림과 더부룩함, 그리고 폭부 팽만감의 진짜 정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화되지 못한 음식물 덩어리가 장으로 내려가면 장 속에 있는 나쁜 세균들의 먹잇감이 되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독소와 가스가 발생하고 장벽을 자극하여 결국 설사나 복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장 기능이 예민해져 있는 시니어 선생님들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그동안 드셨던 꿀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셨느냐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의 탓이 아닌 이 불편한 진실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몸에 좋다는 꿀이 특정 음식과 만나면 이토록 사나운 독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꿀이 가진 독특하고 복합적인 성질에 있습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요소, 각종 미네랄, 그리고 특유의 유기산이 농축된 아주 예민한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이 섬세한 성분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 상대를 만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나 서로의 성질이 충돌하여 몸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차티와의 만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홍차나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꿀 속의 풍부한 철분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탄닌철산이라는 결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은 이것을 영양소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해버립니다.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산 꿀의 귀한 영양 성분들이 내 몸에 흡수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하수구로 버려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부나 두유 같은 단백질 식품과의 충돌은 화학적 응고 반응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콩 국물이나 따뜻한 두유에 꿀을 타 드시는 그 순간 꿀에 다량 함유된 유기산 성분이 단백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선한 우유에 시큼한 레몬즙을 떨어뜨렸을 때 하얗게 덩어리가 지며 굳어버리는 현상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뱃속에서 몽글몽글하게 뭉쳐버린 단백질 덩어리는 위장 입장에서는 소화시키기 매우 버거운 돌덩이와 같습니다. 특히 소화효소 분비가 예전 같지 않은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의 위장은 이 딱딱한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부룩함과 가스 심하면 폭통이라는 고통스러운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질의 충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부추는 몸에 뜨거운 열을 내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반면 꿀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하여 배변을 돕는 윤활유 역할을 하지요. 이 두 가지가 뱃속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위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위장은 과도한 열기와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련을 일으키거나 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 심한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생양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이 꿀의 효소와 만나면 뱃속에서 급격한 가스 폭발을 일으켜 복부를 풍선처럼 팽창시키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은 차가운 성질과의 만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꽃게입니다. 게는 성질이 매우 차갑고 소화가 까다로운 고단백 식품입니다. 꿀의 성분이 게의 소화를 방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찬 성질의 깨와 꿀이 만나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 소화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는 단순한 배탈을 넘어 식중독과 유사한 격렬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모든 음식과의 궁합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드시는 습관입니다. 꿀 속에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은 60도 이상의 고온에서 모두 파괴되어 죽어버립니다. 뜨거운 물에 타는 순간 선생님은 보약이 아닌 비싼 설탕물을 드시는 것과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다소 충격적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꿀을 어떻게 먹으라는 말인가?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습관만 바로잡는다면 꿀은 여전히 선생님의 건강을 지켜줄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의 꿀단지를 지키고 꿀의 효능을 200%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해결책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솔루션은 시간차 공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홍차, 녹차, 두유, 두부 같은 음식들을 드실 때 꿀을 완전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같이 드시지 말고 따로 드십시오. 식사 메뉴로 콩 요리나 부추, 양파가 들어간 음식을 드셨다면 그 식사가 끝나고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간격을 두신 후에 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내려간 후에 꿀이 들어가면
서로 충돌할 일이 없어 영양소 파괴나 소화 불량 걱정 없이 꿀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의 마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꿀을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온도 조절 실패입니다. 꿀 속의 귀한 요소와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펄펄 끓는 물에 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렇다고 찬물에 타면 잘 녹지도 않고 몸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물을 팔팔 끓이신 후 컵에 따라 잠시 식혀두세요.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아 뜨거워 가 아니라 아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때 꿀 한 스푼을 넣어 천천히 저어 드십시오. 이 따뜻한 온도가 꿀의 영양을 살리고 선생님의 몸을 데워줄 황금 온도입니다. 세 번째는 꿀의 단짝 친구를 만들어주는 궁합의 지혜입니다. 상극인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찰떡궁합인 음식도 분명히 있겠지요. 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짝꿍은 바로 견과류와 따뜻한 성질의 과일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꿀에 절여 드시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의 흡수율이 높아져 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또한 사과나 배처럼 성질이 평이하거나 따뜻한 과일을 드실 때 꿀을 살짝 곁들이시면 피로 해소와 소화 촉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꿀은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신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원칙들만 지키셔도 선생님의 꿀단지는 다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약단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당장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꿀과 상극인 음식을 피해 시간차를 두고 드시고 펄펄 끓는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선생님의 몸에 어떤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줄지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을 괴롭혔던 만성적인 속 더부룩함과 가스찬 느낌이 씻은 듯이 사라질 겁니다. 식사 후에 늘 명치 끝이 답답해 소화제를 찾으셨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속이 뻥 뚫린 듯 편안하고 가벼운 느낌을 매일 아침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밤새 요동치던 뱃속이 잠잠해지니 당연히 밤잠도 설치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겠지요. 꿀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 그것이 바로 회춘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변화는 뱃속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하고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살아있는 효소들이 그동안은 상극 음식과 만나 다 파괴되어 버렸지만 이제는 오롯이 선생님의 몸속으로 흡수되기 시작합니다. 영양을 가득 머금은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며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면 가장 먼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늘 푸석하고 칙칙했던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창백했던 볼에는 복숭아처럼 발그레한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주변에서 어머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거 드세요? 라는 기분 좋은 인사를 질리도록 듣게 되실 겁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몸속에서부터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광채, 그것이 바로 꿀이 선물하는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피어나니 당연히 일상에 활력이 넘쳐납니다. 예전 같으면 피곤해서 엄두도 못 냈던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도 거뜬히 즐기게 되실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덜 차고 장바구니를 들어도 힘든 줄 모르는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꿀의 천연 당분이 즉각적인 에너지원이 되어주고 면역력이 강화되어 환절기마다 찾아오던 감기도 멀리 도망갈 겁니다. 나이가 드니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됩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지치지 않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선생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 시대의 청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 더 이상 음식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안도감은 선생님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며 걱정 끼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식들 건강까지 챙겨주는 든든하고 멋진 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그 누구보다 환한 웃음으로 자리를 빛내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마음 편히 즐기고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것, 선생님께서 올바른 꿀 섭취 습관 하나로 누리게 될 가장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 바로 선생님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꿀이 아무리 좋은 천연 보약이라 해도 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한 법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꿀단지를 끼고 살다시피 하거나 단 건 무조건 몸에 나쁘다며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극단적인 태도는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으로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선생님들께는 과유불급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는 하지만 엄연히 당분이 농축된 식품입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두 스푼 적정량을 지키지 않고 수시로 드시다가는 공들여 관리해온 혈당 수치가 순식간에 요동칠 수 있습니다. 꿀을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간식의 섭취를 줄이시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꿀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난 곳에 꿀을 바르면 빨리 낫는다. 꿀이랑 오올 섞어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같은 카더라 통신을 맹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꿀에는 약간의 살균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소독되지 않은 꿀을 개방된 상처에 직접 바르는 것은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재료와 꿀을 함부로 섞어 드시는 것 역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몸을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실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건강에 관한 한 항상 의학적 근거가 있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시니어 선생님들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손주, 손녀가 있으실 겁니다. 아이들이 예쁘다고 해서 몸에 좋은 거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아기에게 꿀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1세 미만의 영아는 장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꿀 속에 극미량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해독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영아 보툴리누스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근육마비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꿀만큼은 아이가 돌이 지난 후에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 꿀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꿀은 다양한 꽃의 꽃가루가 농축된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하거나 특정 식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꿀 섭취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꿀을 드신 후 입술이나 혀가 붓고 목 안이 간질거리거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쉬기가 불편해진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민함, 그것이 큰 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꿀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스스로의 건강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더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꿀과 상극인 음식을 피하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실천하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선생님의 몸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건강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찌뿌둥함 대신 개운함이, 식사 후 느껴지던 더부룩함 대신 편안함이 선생님의 일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되찾은 선생님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아픈 몸 때문에 자식들 눈치를 보거나 좋아하는 여행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분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환하게 웃는 그 모든 순간에 건강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며 그 누구보다 당당한 선생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황금빛 노후 아니겠습니까? 꿀이 가진 진짜 효능을 온전히 누리며 몸도 마음도 꿀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구독은 선생님께 드리는 가장 확실한 건강 약속이자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평소 꿀을 드시면서 경험하셨던 좋은 점이나
혹은 오늘 영상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과 소중한 의견은 다른 시니어 선생님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선생님의 건강한 식탁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